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첫 네. 출근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후보자니까 사실 이제 여가부 업무는 이전에 제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할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간 제가 이전에 지냈을 때보다는 이제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속해 있는 기간 동안 그 이전에 사실 10년 전에만 해도 뭐 그 성평등 문제에 더 그 여가부의 정책이 집중되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사회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되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는 다뤄야지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생명 존중 사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가부의 일을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한 생명의 고귀함과 직결되지 않은 정책 이슈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이 돌봄이라든가 청소년 부모 지원. 청소년 부모 지원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청소년 부모가 되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얘기합니다. 얘가 이제 제가 양평원장 시절에 그 에란원이라는 대표적인 기관을 상당히 자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미혼모 로 인한 이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한다라든가 미혼부의 문제, 그리고 자살, 자해, 위기 청소년, 가족 밖,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 그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은 전부 다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여가부의 업무가 저는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실제로 집행해 봤었던 많은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그 기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신고 출생아 보호 지원 문제라든가 학교 밖 폭력 피해자 지원 이런 것들은 타 부서와의 그 연계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타 부서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제기되는 각종 이슈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타 부처와 그 업무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총합이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이라는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보다도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에 이러한 많은 그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성가족부가 그 아주 존속 기간 동안 철저하게 다시 재정비하고 또 이것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여성가족부의 직원들 전부 다 제가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좀 더 그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다 지원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여가부 뭐 해체가 되면 쿨하게 엑시트하겠다 하셨는데 네네. 장관 후보자로서 여가부 폐지론에 동의하시는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여가부의 역사는 보시면 제 기억에는
아마 그 대한민국 여성 사회에 있어서 이희호 여사님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희호 여사님이 사회학을 공부하시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그 연구를 하셨고, 이후에 한명숙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일부에서는 젠더 갈등 문제로 이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바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차별은 구별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젠더로 구별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을 적의 정신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이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로 통합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 여가부의 폐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서의 폐지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요. 그 공약이 잘 이행될 때까지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또 우리 여성가족부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없애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효율적인 문제, 그 강력한 집행력의 문제로 보자면 거꾸로 그 해결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신고 출생아 보호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도 법무부로 이관이 된다면 법무부와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더 효율적으로 정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미혼부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여성가족부 그 단독 부서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잘 실행될 수 있는 부처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여성가족부의 그 공무원들은 자기의 역량을 100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당연하게 그 결과치로 우리 국민들은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각에선 구조적 성차별 없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는 무슨 사업이요? 거예요? 일각에서 이제 구조적 성차별 없다, 이런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조적 성차별이 저희 젊었을 때 또 제가 양성평등교육원장 시절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 성차별이 있죠. 어떤 경우에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이 차별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분명히 또 여성이 차별받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젠더 갈등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차별은 구별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젠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다 생각을 하고, 누구도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것은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 지금 그런 것에서 잘 되지 못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고 구별받고 또 뭐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미혼모 문제, 또 예컨대 이제 가족의 변천사도 지금 제도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총합이 사회적으로 아이 낳기 힘든 그런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정책, 대한민국의 최우선 국가 아젠다로 세팅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적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다른 생각해요. 얘기인데요. 감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잼버리에 대해서 여가부의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여가부 책임도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도 참 실망하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잼버리와 관련돼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 때 유치돼서 그때부터 약 6년 이상 준비가 되어 왔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것이 파행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 여가부와 조직위, 전략북도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12개 기관은 단순히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조직위, 전략북도,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마을금개발청,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농림부, 전북개발공사 등이 다 해당되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무분별한 공세를 해서 어떤 자기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적 모든 공세를 막아낼 예정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또 하늘의 것은 하늘에게 가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또 하늘의 것은 하늘에게라는 구절도 있듯이 분명하게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소상히 설명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파행 관련해서 책임 묻는 인사를 하실 의향도 있다는 말로 이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제가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결과 보고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감문에 생명의 존엄성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까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그거랑 추가적으로 또 여성가족부가 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다라고 하셔서 일정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한국의 지속 가능성은 제가 한국이 지속 가능하려면 대한민국이 보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아마 여성가족부와 가장 그 가까운 것이 아마 저출산, 미혼모, 미혼부 문제라든가 그 가족의 변천사에 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뤄야지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아무튼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를 아젠다 세팅해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인식 전환도 하고 또 기자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또 전문가들과 소통을 해서 이것을 아젠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전쟁 국가나 분쟁 국가보다도 지금 출산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데 우리 여성가족부 직원들과 제가 역량을 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기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직업이 대변인이에요. 직업이.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뭐 비대위에서도 대변인을 했고 공관위에서도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직업이 대변인이다 할 정도로 제가 그 굉장히 그 프레스 프렌들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가 모든 기자분들의 어떤 매체와도 상관없이 모든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투명하게 하나도 속임없이 관련 자료와 근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도 그냥 급해서 나중에 가짜 뉴스로 오인받는 그러한 그 뉴스가 안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 기간 중에 아마 저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 미리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기사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협조 사항이에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드라마 피카드 X 찬다는 표현이 빠르게 좀 하겠다는 말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정치 일정하고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는데 그 여가부 폐지라는 것이 뭐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는 건 더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부의 우리 공무원들이 더 본인들의 역량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행복하게 엑시트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괜찮아요. 예. 지금 여성가족부를 저출생대책 컨트롤 타워로 만들고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여성가족부가 아직 그럴 만큼 그 부처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저희 부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고 아젠다 세팅을 하면서 관련 부처와 또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저희가 반드시 문제를 지금쯤은 정말 정확하게 집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정말 국가가 과연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아마도 저희 정부 부처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아젠다 세팅을 하고 관련 부처 협조를 구하고 저희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그 파트는 역할을 다 하겠다. 그렇지만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가 된다. 그러기에는 저희 부처가 아직 너무 작은 부처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나 더 네. 일단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와서 네. 보는데 김건희 여사랑 20년 친분 있으시고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명되셨다는 의혹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문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요, 첫째, 70년대 학번이에요. 제가 이번에 포탈에서 찾아보니까 여사님이 70년대 생이더라고요. 70년대 학번과 제가 젊어 보여서 70년대 학번 같지 않죠? 젊어 보여서 70년대 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괜찮아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뭐를 했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20년 전에 그때 여사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포탈에 나온 이력으로 보면 그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력으로 보면 저는 그때 뭐를 했냐면 중앙일보에서 낙양의 집가를 올리기 위해서 현장을 불철주야로 뛰는 기자와 중앙일보 기자와 또 정몽준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과 그리고 그 이후에 청주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부 겸임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사님과 저와 지연과 학연을 걸리는 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제가 약간 이 가짜 뉴스가 이제는 좀 정도가 지나쳐서 괴담 수준이 되어가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마 발탁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마 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당에서 비대위원도 했고요. 또 공관위원도 하면서 지방선거를 압승을 이끄는데 한 일원으로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비대위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하는데 나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과 학연에 있어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히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나이 밝히기 좀 그런데 제가 59년생이에요. 근데 이번에 알았는데 여사가 72년생이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지연과 학연 또 사회에서 경력을 보면요.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이 장성철 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10월이면 당대표에서 사퇴한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차기 대표는 김두관 의원이다. 뭐 철험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서 40명이 옹립할 계획을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정식 그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들도 믿지 않는 정치평론가의 말을 인용해서 민주당에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짜뉴스가 괴물의 수준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것이 장성철 소장이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정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KBS 주진우 라이브 쇼에 와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정작 발언 당사자는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여사님과 학연과 지연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거꾸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정말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그 사회적 폐해지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공당의 대변인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 생하고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